안녕하세요. 더뉴에버 학원입니다. 더뉴에버 TV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시기에 맞춰서 방학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방학 활용법. 발음이 잘 안 되네요. 이게 방학 활용법. 네. 예전에 비해서 저는 방학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.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학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방학에 다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? 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헬스장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. 학원에서는 방학 때 주로 특강이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시키곤 합니다. 저희 학원도 방학 특강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번 방학 때에는 좀 학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강을 최소화 시켰습니다. 자, 그러면 방학 활용법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들이 방학을 잘못 보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 케이스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먼저 아무 계획 없이 물 흐르듯이 살아요. 이런 학생들은 주로 어떤 변명을 하냐면, 아니 내 친구도 노는데 왜 나만 공부해야 돼요? 뭐 이런 변명을 주로 합니다. 뭐 그럴 때 제가 주로 답을 하는 거는 맞다고, 논다고, 네 친구랑 너만 논다고, 일로 와 공부해, 뭐 이런 식이거든요.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요. 마치 정말 다 할 것처럼 계획을 짜놓고 못하는 거죠.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.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원 특강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기는 하는데 복습 없이 정말 듣기만 해요.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그 시간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. 내가 뭐 3시간쯤 앉아 있었으니까 나 공부 좀 했어. 그래 나 잘했어, 뿌듯해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내게 아닌 거죠. 그냥 정말 듣기만 한 거거든요. 뭐 이렇게 나쁜 케이스가 좀 반복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저것 조금씩 하나씩 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. 뭐 수학 조금 했다가, 국어 조금 했다가, 과학 조금 했다가, 한국사 조금 했다가, 뭐 비교과 활동으로 밖에 나가서 뭐 조금 했다가,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럼 다 끝나고 나서 뭐 제대로 끝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쁘기만 한 거예요. 그래서 나 뭐 했지? 막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부한다고 독서실은 들어갔는데 주로 하는 일이 잠자는 거랑요, 셀카 찍거나 뭐 SNS, 요즘 뭐 유튜브 보고 패매하고 뭐 그렇게 지내요.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, 독서실 갔다 왔다고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.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학습적으로는 이 정도 케이스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뭔가 찔린 학생들이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. 혹은 잘못 해오고 있었던 거죠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럼 효과적으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요, 바로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2개의 목표를 세워라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일반적으로 학교 여름방학이 길어야 4주고 뭐 짧으면 3주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여행도 가야 되고, 친구도 만나고, 뭐 학원 특강도 들어야 되고, 운동도 해야 되고, 잠도 자야 되고,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, 게임이나 유튜브도 해야 되고, 멍도 때려야 되고, 뭐 할 게 참 많습니다. 이렇게 바쁜 학생들이 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나마 책을 보기는 하지만, 뭐 솔직히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학원에서도 100% 집중을 하지는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방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이 방학을 통째로 날려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. 그래서 최소 2개 정도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현실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? 먼저 과목을 선택해야겠죠. 뭐 국어, 영어, 뭐 수학, 과학 여러 과목 중에서 저희는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과목을 선택했다고 할게요. 네. 자, 그러면 영어 안에서도 말하기, 듣기, 문법, 독해, 단어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분야들이 나누어지잖아요. 그 중에서 나는 단어책 한 권을 이번 방학 기간에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어책이 100장이라면은 나누기 20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루에 5장을 외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. 네, 그러면 그 5장을 무조건 지키는 거죠.
여기서 20으로 나누는 이유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네, 그러니까 토, 일요일은 변수로 빼놓고 월, 화, 수, 목, 금은 무조건 외운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영어 과목을 하나 세웠으면은 다른 과목을 하나 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한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. 그리고 이건 또 무조건 지키는 거죠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꼭 교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도서를 선정해서 읽고 기록한다거나 진로 활동으로서 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이처럼 다른 영역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원을 이용하면 베스트가 되겠죠. 이렇게 한 두 과목? 어쨌든 뭐 두 개만 제대로 해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방학 중에서 다른 계획들도 이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겠죠. 그리고 그 계획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,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칭찬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. 학원이라는 게 스스로 의지가 부족하고 자료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뭐 공부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오는 거 알거든요. 아는데 그래도 무조건 학원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학원을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다닌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드린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지키는 학생들이 정말 보기 힘듭니다. 자, 지금까지 드렸던 당연한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은 방학은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무조건 지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라입니다.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 이번 방학 때 이 부분은 완벽하게 끝냈다고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. 아셨죠? 좀 정리해서 말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학생들에게 이 첫인사 혹은 끝인사를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시작으로 오늘은 그 삼산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장모 학생이 마무리 인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볼게요.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더뉴에버 학원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